자, 당령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령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이트레이션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당령점이 어디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당령점은 그러니까 이제 반응물을 이거를 완전히 반응시킬 수 있는 그때 이제 들어간 타이트런트, 그죠? 요 용액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퀀터티야, 퀀터티. 그죠? 일반적으로 타이트레이션은 위에서 이제 요 타이트렌트를 조금씩 이제 첨가해서 반응을 보기 때문에 다 부피로다가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요 경우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근데 이제 요 옥살릭 애시드 또는 옥살레이트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퍼망가네트가 이게 당량 대 당량비로 이게 딱 주어진 비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5대 2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 옥살릭 애시드가 분자가 5개 있으면은 퍼망가네트 이것은 5개가 필요 없고 2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십시오. 만약에 옥살릭 애시드가 5mm몰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죠? 분자 B가 되고 또 이게 뭡니까? 몰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게 이제 처음에 5mm몰이면은 이거를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퍼망가네트가 몇 밀리몰이면 되겠습니까? 5대 2니까 2밀리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2밀리몰 이때가 요만큼이 첨가가 됐을 때의 퍼망가네트의 요 부피가 바로 당량점 equivalence poi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거 보시죠. 요시 여기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equivalence point는 아이디어한 거 또는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엔드 포인트 종말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퀴밸런스 포인트는 모르죠.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만 아는데 근데 엔드 포인트와 이퀴밸런스 포인트가 가능한 한 근접을 해야지 그 실험은 정확하게 이제 수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저기 잠깐만요. 요 실험에서 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금방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당량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전에 그죠? prior to equivalence point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액의 이제 타이트런트가 얼마큼 이제 첨가됐을 때 그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량점에서 계산하고 또는 당량점에 약간 더 초과로 타이트런트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최소한 3번을 계산해야 돼요. 3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3번을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커브에서 어떤 감을 얻기 위해서는 3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당량점 이전, 당량점, 그리고 당량점 이후.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처음 아무것도 타이트런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니셜 상태에서의 또 계산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계산이 이제 필요할 때가 많고요. 그 계산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기 여러분 타이트레이션 나중에 배울 텐데 그때는 이니셜 캘큘레이션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엔드 포인트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색깔 변화가 있어. 색깔 변화. 그죠? 컬러 체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러 체인지가 없다. 그럴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센서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전기광 센서. 그래서 이제 전압이나 전류가 갑자기 당력점 딱 지난 다음에 갑자기 바뀐다거나 만약에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죠? 또는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음? 빛을 이용해서 이제 빛을 쪼여주면서 근데 이런 건 장치가 좀 복잡하겠죠. 근데 이제 칼라 체인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저걸 집어넣는 거예요. 강한 그 색을 띠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이 색깔이 이제 바뀔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종말점, 그러니까 실험을 딱 중지할 때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칼라 체인지를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가 인디케이터로 합니다. 인디케이터는 뭐냐? 이거는 염료예요, 염료, 다이. 여러분 염료가 뭡니까? 염료. 여러분들 다 염색한 옷을 다 입고 다니잖아요. 염료는 양이 굉장히 적어도요 아주 강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유기물을 염료라고 그럽니다. 염료. 그죠? 근데 이제 인디케이터로 이제 쓰기 위해서는
당량점 전후에 있어서 이 염료가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인디케이터로 사용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색깔 변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산염기 반응에 쓰이는 인디케이터는 뭐요? 그것도 역시 산이나 염기. 그리고 산화 환원에 쓰이는 인디케이터도 역시 산화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착물 형성에 쓰이는 인디케이터도 역시 착물 형성 반응에 관여해요. 이제 이번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침전 반응에 쓰이는 인디케이터는 약간 다릅니다. 그죠? 이것은 침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금방 이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보도록 합니다. 자, 타이트레이션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는 뭐냐? 정확하게 이제 종말점과 당량점이 다르죠. 그 다른 그 정도로 타이트레이션 에러다.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다르냐 부피로 이제 따질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실험을 잘하면요 타이트레이션 에러 아주 굉장히 줄이고 거의 정밀하게 우리가 실험 가능해요. 또 하나가 이제 블랭크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블랭크 타이트레이션 뭐냐? 어떤 이제 우리가 적정을 하는데 블랭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만 제거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블랭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 복잡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물질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만 이제 제거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그것도 타이트레이션 하면요. 그것도 저 타이트런트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죠? 그만큼을 또 우리가 제거해 줘야 되죠. 그죠? 예? 그때 이제 블랭크 타이트레이션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블랭크는 아무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 하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블랭크 타이트레이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제하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면요 타이트레이션 에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 것에 우리 타이트레이션 해서 어떤 볼륨을 얻죠. 그리고 블랭크 타이트레이션에서 어떤 타이트런트가 얼마큼 들어갔어요. 그 차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란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1차 표준 물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옥살릭 애시드를 우리가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통해서 어, 분석을 할 경우에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기억나세요? 어떤 물질을 썼는지 폴망가네이트라는 그런 물질을 썼어요. 근데 퍼망가네이트 그걸 이제 표준 물질로 우리가 타이트런트로 이용하는데 퍼망가네이트의 농도가 정확해야지 나중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옥살릭 애시드의 농도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퍼망가네이트 농도가 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무게만 정확히 돼서 일정한 부피 용액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 펄망가네이트, 그러니까 포타슘 펄망가네이트 그 물질 자체가요,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펄망가네이트의 농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다른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순도가 높고 안정하고 반응도 잘하는 그런 물질과 반응을 통해서 퍼망가네이트의 농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쓰이는 물질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1차 표준 물질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퍼망가네이트 용액의 농도를 표준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재밌게도 퍼망가네이트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쓰는 1차 표준 물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옥살릭 애시드입니다. 그죠? 재밌죠? 그죠?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는 일단 안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순도가 낮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99.9%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보관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관을 했는데 이게 막 분해가 되면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열 음? 열을 좀 가해도 또 백힘 상태에서도 안정해야 되고요. 또 스토이키메트리가 잘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살릭 애시드와 퍼망가네트는 5대 2 아주 정확하게 그이저 B가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런 물질이야만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분자량이 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차피 저울로 재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는 되게 이제 적어요. 고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분자량이 높아야지 양을 좀 많이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게 재는 데 있어서 에러가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라이제이션, 그죠? 이게 뭐냐,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이트런트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적정하는 것을 우리가 스탠다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타이트레이션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죠? 타이트런트의 그런 농도를 잘 알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타이트런트로 쓰고 일반적으로, 그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이트런트로 쓰게 될 물질을 대개는 어나라이트로 쓰죠. 그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바꿔도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제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입스 오브 타이트레이션,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넬라이트를 이제 이렇게 플라스크 같은 데 넣고 위에서 이제 타이트런트로 쭉쭉 조금씩 떨어뜨리죠. 그죠? 물론 이제 당장증 근방에서는 아주 급격한 어떠한 이 변화가 있어요. pH 급격한 변화든지 뭐 예를 들어 전압이 급격한 변화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첨가를 해야 되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타이트레이션을 우리가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백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역적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반응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스탠다드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엑세스로 집어넣었으니까 초과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양을 우리가 다시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역적정이에요. 역적정. 한번 초과해서 갔다가 거꾸로 오기 때문에 역적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이게 쓰이느냐, 반응 속도가 느릴 때 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어 이게 이제 보세요.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 할 때보다 이게 엔드 포인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날 때, 백 타이트레이션 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메틱 타이트레이션, 이거는 질량을 재서 한다고 이제 그랬죠. 그죠? 이거는 큰 장점이 뭐냐? 이것은 부피 변화를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저 예를 한번 들어 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분석학은요, 거의 다가 다 정량 분석이기 때문에 책 자체도 이름도 그렇잖아요.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죠? 실제로 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 그렇구나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해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계산을 책에 나오는 그 예제만이라도 꼭 풀어보고요. 제가 참 이거 아직 참 제가 게을러서 제 연습 문제를 안 내줬는데 이제 금방 곧 내드릴 테니까 많이는 안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는 100%다 연습 문제 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00%다 연습 문제였어요. 자, 한번 계산을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언노운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표준화를 한번 시켜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칼슘, 어떤 이제 여기 유린, 그러니까 오줌에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 몸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칼슘을 분석하는데 뭘로 분석하냐면은 이렇게 요 침전 반응을 통해서 분석해요. 침전 프레시핑 에이전트가 뭐냐? 침전시키는 물질이 뭐냐? 여기 옥살레이트입니다. 옥살레이트. 또 나왔네요. 칼슘 이가 이온과 옥살레이트 이온이 1대1로 결합해서 이렇게 칼슘 옥살레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이렇게. 여러분 요거 H2O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게 됩니다. 이게 요게. 그래서 요런 침전이 되는데 이거 갖다 이제 침전이 되기 때문에 걸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걸음 쪽으로 잘 걸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걸음 쪽으로 걸은 다음에 이제 좀 불순물 같은 게 있을지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씻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요, 아이스 콜드 워터로 이제 씻어야 돼요. 아이스 콜드 워터. 왜냐, 이게 뜨거운 물로 씻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그럼 어때요? 요게 칼슘 옥살레이트가 뜨거운 물에서
녹아날 수가 있으면 조금 그러면은 기껏 침전을 시켜놓고서 응?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칼슘 옥살레이트. 그러니까 아이스 콜드 워터, 그러니까 차가운 물로 그죠? 이제 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열해요. 그죠? 왜냐하면 바짝 말려야지 물기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한 60도 정도에서 가열합니다. 그죠? 그럼 왜 60도냐? 응? 이걸 갖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요, 요거 요 수화된 이 물이 있잖아요. 요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순수한 요거만 남죠. 그죠? 응?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0도에서 이제 가열해서 말렸으면은 그때는 여기 모노하이드레이트 요거 물이 하나만 분자가 하나만 달려 있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요 예제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봅니다. 뭐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정하냐면은 소듐 옥살레이트 이거는 물에 무진장 잘 녹아요. 그리고 무진장 쌉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소듐 옥살레이트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죠. 이게 0.356g을 우리가 아주 정확히 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부 실험실에 우리가 저울이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0.1mg까지도 잴 수 있는 저울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 드리는데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녹슬거나 그러면 이거 끝이에요 끝. 이거를 이만큼을 물에 녹여서 250ml로 물켰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10ml만큼을 딱 취한 거예요. 그죠? 취해서 여기 포타슘 퍼망가네이트 용액을 이제 타이트레이션 했는데 이게 얼마큼 들어가느냐? 48.36ml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포타슘 퍼망가네이트 요 용액의 농도는 얼마냐? 몰라리티 그죠? 몰 농도는 얼마냐 이겁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 봤다시피 5대 2로 반응하죠. 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됩니다. 그럼 먼저 옥살레이트 용액의 농도를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사실은 여기서는 어, 몰수를 알면 되니까 뭐 굳이 용액의 농도를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책을 그냥 따라가 보십시다. 이것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몰라 매스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죠? 134.00 그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순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피로 나눠요. 이게를 밀리터니까 이게 그램으로 쳤으니까 이것도 리터로 나눕니다. 0.2500 하니까 0.010633 뒤에 여러분 이거요.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전자계산기 쓰기 때문에 그냥 굳이 옆에서 이거 2단계에서 이거를 노트에다가 여기까지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기로 그냥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는 이거보다도 더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죠. 그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계속 계산기가 제시하는 그 값을 굳이 쓸 거 없이 계속 여러분 계산기 상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훨씬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몰수는 어떻습니까? 이 농도가 이러니까 10ml만큼 주었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1.0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이제 뭐 숫자가 작기 때문에 1000을 곱해서 밀리몰로 주로 따죠. 그러니까 0.10633 밀리몰이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 대 몰비로 반응하는데 이게 5몰 대 2몰로 반응하니까 이 정도의 옥살레이트를 이 정도의 몰수를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얼만큼 퍼망가네이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5분의 2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퍼망가네이트 몰수는 요 양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0.042531 밀리몰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때 적중을 했더니 이 농도가 부피가 48.36ml만큼 들어갔으니까 농도는 이거 나누기 48.36ml 여기도 밀리가 들어갔고 밀리가 들어가니까 농도는 그냥 몰라로 나오죠. 그죠? 얼마일까? 8.795 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라다. 그죠? 이렇게 스탠다라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퍼망가네이트 농도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유린에 들어있는 칼슘
칼슘의 양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죠. 여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유린 5ml, 그러니까 5.5ml를 취했어요. 그리고 요 옥살레이트와 반응시켜서 침전을 이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분리해서, 그죠? 이것을 이제 여기는 그냥 말리진 않고요. 산에서 다시 이것을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칼슘 옥살레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잘 분리해서 씻은 다음에 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다시 칼슘 옥살레이트가 이게 산에서 잘 녹거든요. 칼슘 이온과 옥살레이트 이온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있는 옥살레이트 이온을 퍼망가네트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때 퍼망가네트가 얼마큼 들어갔느냐? 16.17ml만큼 들어갔다. 그죠? 그럴 때 칼슘의 이것의 양을 구해라. 유린에 들어있는 칼슘 양을 구해라. 여기는 옥살레이트는요. 앞에서 구한 그 옥살레이트예요. 그죠? 그 옥살레이트. 어,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해가 나옵니다. 16.17ml 퍼망가네트는 이게 몇 몰입니까? 이거 몰은 부피 곱하기 농도니까 요거 곱하기 아까 구한 요거를 곱하니까요. 1.422 곱하기 10만 4승 몰이다. 그죠? 그때 어, 이제 반응한 옥살레이트 요거 농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옥살레이트의 몰수는 어때요? 5대 1로 반응하니까 농도 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5 요 몰 퍼망가네트에다가 2분의 5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0.03553 밀리몰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칼슘하고 옥살레이트는 1대 1로 반응하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칼슘의 몰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1대 1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칼슘의 양.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칼슘의 양을 밀리몰로 해도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람으로 우리가 바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칼슘에 이걸 원자량하고 곱하면은 그람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농도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죠? 여러분 질문을 잘 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게 이제 칼슘의 요게 몰수니까 이것을 농도로 구하니까 부피를 나눠요. 처음이가 5ml를 취했기 때문에 5로 나눕니다. 이것도 밀리리터니까 답은 몰라로 나오죠. 0.00711 몰라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유효수자 세 자리만 취하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면은 5.00ml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수자가 하나, 둘, 셋이죠. 그죠? 자, 그렇게 구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합니다.